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부산대학교 수시 모집 논술 전형 논술고사 문제를 직접 해설하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세 문제가 나옵니다. 세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 안에 작은 문제가 두 개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문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방대학교 중에서 이렇게 논술 문제를 치는 논술고사를 치는 대학은 부산대학교하고 경북대학교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논술고사를 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 학교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지방대 중에서 부산대와 경북대는 서울에서 논술 치는 대학에 못지않은 괜찮은 대학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산대학교 논술 문제를 저하고 같이 차근차근 이렇게 같이 다루다 보면 부산대학교 문제가 그렇게 썩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회로 부산대학교 2019년 수시 논술 고사를 다루겠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쓰는 것을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문제를 쓰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천천히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문을 이제 한 개 한 개 이제 같이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가의 어떤 그런 지문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있는 외식 사업 프랜차이즈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많은데 뭐 엔젤 이너스라든가 아니면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어떤 그런 프랜차이즈 사업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보면 뭔지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뭔가 좀 돈은 있는데요. 이게 보면 이게 여기서 쭉 내용이 음식점을 이렇게 이제 오픈하는데 경영도 잘 모르고 위생도 잘 모르고 경험도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누가 해주느냐 하면 프랜차이즈 이제 본사가 이제 보통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제 일임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본사에서 이제 직원을 채용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어떤 거냐? 가맹점에 여기서 쭉 보시면 경영의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여기 또 메뉴를 개발해주고 자 그리고 표준화된 맛을 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손님이 몰리더라도 대량의 어떤 그런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공통의 재료를 준비해주고 또한 서비스의 어떤 표준화와 적정 가격을 준비해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게 중요한데요. 이 보시면 경영의 어떤 그런 노하우라든가 어, 메뉴를 개발해주고 표준화된 맛을 낼 수 있도록 해주고 대량의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재료를 준비해주고 그리고 서비스의 표준화 측정 가격 요런 어떤 모든 것을 본사에서 이렇게 다 원하는 만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점주들은 자기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그런 능력이 좀 없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그런 자금만 있으면 이제 별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프랜차이즈의 어떤 그런 장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여기서 지금 프랜차이즈의 어떤 장점을 지금 이야기를 지금 했지만요. 뭐 사실은 뭐 단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랜차이즈가 보통 3억에서 한 5억 정도의 어떤 그런 기본적으로 돈이 좀 듭니다. 어떤 뭐 커피숍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좀 중급 정도의 어떤 그런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제 이 프랜차이즈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그런 어떤 부정적인 면은 여기서 지금 하지 않고 단지 이렇게 좋은 점만 쭉 이제 프랜차이즈의 어떤 장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요, 요 나 지문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 여기에서 보시면 수공의 가죽 제품을 하는 Y사가 있는데, Y사는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가죽 장인 B와 C가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이제 했느냐. 와, 굉장히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얘는 10대 시절부터 가죽 재단 기술을 배웠다. 자, 그러면 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뭔가 연습을 했다는 이야기죠. 트레이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979년에 얘들이 이제 같이 합작을 해서 뭔가 공방을 차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방을 차렸는데요. 공방을 차리고 나서 걔들은 어떤 걸 역시 이제 가죽 제품을 이제 생산을 하겠죠. 그래서 얘들은 고품질 가죽 제품을 생산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죽의 어떤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손으로 가죽을 엮어서 가방을 만드는 독창적인 기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품 가방을 지금 만든 어떤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러면서도 얘들은 좀 부지런했던 사람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창업 후에도 가죽을 다루는 숙련된 솜씨를 갖추기 위해서 여기서 보면 어,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했으며 자신들의 그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도 했다. 자, 그 외에도 이 두 사람은 40년 동안 공방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뭘 했느냐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경향을 파악하여 제품의 디자인, 생산량, 가격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안목을 키웠고 상품을 진열하고 매장을 관리하는 노하우도 축적해왔다. 이거 잘 보시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게 경영입니다. 경영. 자, 이 어떤 B와 C는 여기서 보면 한마디로 고품질의 어떤 기술이 있기 때문에 고품질의 어떤 명품 가방을 생산해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숙련된 솜씨 플러스 경영의 어떤 그런 기법도 얘들은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제 얘가 성공했는데 다른 영세한 공방과는 달리 대량 생산되는 기성품과는 달리 소량 생산으로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이 고품질 그리고 소량 생산 요거 말대로 경영 요 세 가지 어떤 포인트를 얘는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한 겁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 명품은 고품질도 있어야 되지만 명품은 이렇게 많이 생산하면 안 됩니다. 조금 생산해서 그 가진 사람이 자기가 명품을 가졌다는 어떤 그런 자부심을 일으키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량 생산, 고품질, 경영은 굉장히 여기 세 가지가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매칭이 됐기 때문에 얘가 이제 B와 C라는 사람이 이제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스스로 이제 뭔가 기술을 습득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창업을 하는 것을 장인형 자영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다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봅시다. 이게 한국의 어떤 그런 자영업 피라미드를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자영업 피라미드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중요한 개념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이 숙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숙련. 자, 숙련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숙련이라는 것은 메뉴와 가격을 정하고 재료를 조달해 관리하고 음식을 조리하고 가게를 운영하고 손님을 응대하고 잠재적 고객에게 홍보하는 모든 어떤 그런 능력을 외식 자영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숙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 숙련이 이제 바탕이 돼야 됩니다. 요 숙련이. 자, 이 숙련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이 숙련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냥 프랜차이저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프랜차이저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충분히 프랜차이즈에도 이기는데, 굳이 프랜차이저는 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숙련된 사람들은 뭘 하느냐면, 여기 보면 유명 셰프가 하는 그런 식당이라든가 입소문이 난 맛집이라든가 단골이 많은 동네 빵집 이런 데는 파리바게뜨보다 더 이렇게 이제 잘합니다. 자, 잘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 능력이 이제 돈도 많이 벌고요. 자, 그런데 이 숙련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 숙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고요. 숙련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프랜차이즈의 본사와 계약을 맺어야 된다. 프랜차이즈와. 그래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비용을 지불해서 이제 걔들한테 맡겨야 되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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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제, 표준화된 숙련을 이제 제공합니다. 표준화된 숙련을 제공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어, 사람들은 이제 돈을 벌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쭉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골목 상권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생존에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자영업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가 이렇다라고 쳐봅시다. 자, 요게 이제 1번, 요게 이제 2번, 요게 이제 3번.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자영업의 이제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자, 1번은 이제 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일단 소수지만 이제 장인형 업체죠. 장인형 자영업입니다. 자, 이 두 번째는 피라미드입니다. 두 번째는 피라미드가 아니고 참 이게 보면 매장을 이제 다른데 대기업에 이제 맡기는 프랜차이즈죠. 참 이게 좀 글자가 좀 잘 안 쓰지네. 프랜차이즈. 자, 자, 여기 2번이 이제 프랜차이즈의 어떤 그런 업체고요. 요 3번이 이제 요 장인도 아니고 프랜차이즈도 아닌 어떤 그런 일반적인 이제 자영업입니다. 일반적인 자영업. 자, 우리나라의 어떤 많은 어떤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 다 요 일반적인 이제 자영업에 지금 속해 있는 겁니다. 가장 많은 숫자죠. 다음에 좀 이 프랜차이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업체를 하는 사람들은 좀 기본적으로 자금, 돈이 좀 있는 겁니다. 돈이 좀 있어야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장인형은 몇십 년 동안 관련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을 쌓아서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요 장인형으로 하는 것이 이제 실패할 확률이 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어떤 거 프랜차이즈나 일반보다 요렇게 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건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자영업은 대부분 다 요게 별로 없고요. 대부분 다 요 밑에 2번과 3번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3번을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 자영업의 피라미드를 그릴 수 있다. 피라미드 맨 위는 숙련을 보유한 자영업자, 그 밑에는 프랜차이저, 그리고 그 아래는 그냥 자영업자들이다. 그들은 자기 숙련도 없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도 될 수 없다. 왜? 돈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자, 다음에 라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자영업이 왜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다 망하느냐. 자, 여기 내용에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생계형 자영업이 이제 대부분인데요. 자, 대부분 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 내용에서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어느 정도냐면, 자, 5년 안에 생존율이 27.5%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음식점의 경우 같은, 음식 숙박업의 경우 같은 경우는 5년 안에 생존율은 17.9%에 불과하다. 자, 그만큼 80 몇 퍼센트가 다 망한다는 이야기잖아요. 5년 안에.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망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이제 앞에서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외환 위기는 국내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이야기했다. 이때 이제 IMF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IMF 때는 많은 재벌과
금융기관들이 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어떤 정리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뭘 하느냐 하면 생계형 서비스 업종, 그러니까 생계형 자영업자가 되는 겁니다. 생계형 서비스 자영업자가 되는데, 이 자영업들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생계형 서비스업을 하니까 이제 과잉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많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서 이제 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넘어지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또 이제 큰 원인이 또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다 창업 준비 기간이 6개월도 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계형 어떤 그런 서비스 업종을 차렸는데 대부분도 6개월이 안 되고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이렇게 뭔가를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면서 급하게 이렇게 뭔가를 차립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사업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 그러니까 관련 있는 사업을 자기가 이제 기술을 닦았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처럼 사업 경험이 없이 그냥 관련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요렇게 이제 도소매업, 그리고 음식 숙박업, 요런 걸 주로 이제 하면서 얘들이 이제 50%를 넘게 차지해버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크게 이제 요 두 가지가 바로 이제 실패하게 된 어떤 그런 큰 원인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일단 두 가지는, 일단은 창업 준비 기간이 짧았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경험이 없는 일을 했다는 것이 이제 생계형 자영업의 어떤 그런 실패 원인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마의 어떤 그런 지문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심리적인 어떤 뭔가를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실패할 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실패하느냐? 그 이유는 여기서 이런 겁니다. 자, 비현실주의, 낙관주의. 뭐, 이게 복권을 왜 사느냐? 안 걸릴 줄 알죠. 확률적으로도 분명히 안 걸릴 줄 아는데도 다른 사람은 다 떨어지더라도 나는 걸릴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낙관주의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복권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다 실패할 줄 모르겠지만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 사람들은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자, 요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실패할 수도 이제 있는 건데요. 아마 어떤 사람들이 이제 커피숍을 차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좀 잘한단 말입니다. 잘하니까 좀 충분히 잘하네. 나도 성공할 수 있겠네. 뭐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그럼 자기도 이제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요,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커피. 자,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게 이제 커피인데, 자, 커피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한 세 집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 세 집. 세 집이 이제 커피를 이렇게 차리면요, 보통 두 집은 일반적으로 장사가 잘 안 되고 망합니다. 한 집 정도가 이제 거의 이제 좀 직원들 월급도 주고 좀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자영업의 현실입니다. 자, 그만큼 이렇게 이제 열악한데요.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열악한데,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심리적으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 자, 첫 번째가 이제 비현실주의, 낙관주의 때문에 이제 그랬다는 거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요렇게 이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할 줄 알면서도 이런 게 덤벼든다는 이야기겠죠. 자, 이제 문제를, 이제 우리가 지문을 이제 해석했으니까 문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번. 제시문 다에서 표준화된 숙련, 장인의 숙련의 차이를 찾아 제시하라. 자, 그러면 표준화된 숙련과 장인의 숙련의 어떤 차이가 뭐냐? 일단 요 다에서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고 다에서 찾으면 되겠죠.
자, 다 해서 찾읍시다. 다 해서 찾으면요, 요 지문이 이렇습니다. 자, 이 숙련이 있는데, 숙련은, 어, 프랜차이즈에서는 대기업한테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사에 모든 돈을 주면 프랜차이즈가 다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프랜차이즈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말고 이제 아까 이야기하듯이 장인형 자영업에서는요, 뭐냐면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메뉴와 가격을 정하고 재료를 조달하고 음식도 조리하고 가게도 하고 뭐 이렇게 손님을 응대하고 홍보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자기 숙련입니다. 이 자기 숙련은 말 그대로 장인형 자영업 같은 경우는 자기 숙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장인형 자영업이 아니고 프랜차이즈를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자기 숙련이 이제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돈을 지불하면서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맡겨버리죠. 자, 프랜차이즈 본사에 맡깁니다. 자, 그게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잠깐만요. 자, 그래서 표준화된 숙련과 이제 장인의 숙련의 차이점은 바로 그겁니다. 말 그대로 본사에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하는 어떤 그런 프랜차이즈가 있고 자기가 직접 자기 숙련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이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차이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차이점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했고 그다음에 이에 의거해서 제시문 가와 나에서 그 요소를 한번 근거 있게 설명하라. 그러면 프랜차이즈의 어떤 그런 요소, 프랜차이즈에서 숙련의 어떤 요소, 그리고 프랜차이즈 말고 장인형 자영업의 어떤 요소를 한번 또 설명하라 그랬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프랜차이즈의 어떤 그런 숙련의 어떤 요소는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바로 경영의 노하우, 그리고 메뉴 개발, 표준화된 맛을 낼 수 있고 대량의 음식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서비스의 표준화와 적정 가격까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제 본사가 가르쳐주고 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런 것이 바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구성적인 어떤 요소가 되겠죠. 그럼 요 이야기를 좀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나에서 어떤 그런 장인형 자영업의 어떤 그런 이야기는요,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 고품질을 바탕으로 해서 요런 체계적인 연구 개발, 요런 경영적인 어떤 안목까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독창적인 소량 제품의 어떤 생산을 해서 어떤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 요런 어떤 세 가지적인 어떤 그 측면을 가지고 이제 글을 좀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에서 나온 어떤 그런 답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제시문 다에서 장인의 숙련은 자기 숙련을 가지고 있지만 표준화된 숙련은 자기 숙련이 없어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다. 그래서 제시문 가는 적정 수준의 품질, 대량 생산 음식, 표준화된 맛과 서비스, 본사의 관리를 받는다. 그런데 나는 고품질, 소량 생산, 그리고 독창적인 기술 제품, 경영상의 많은 부분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뭐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제시문 라마에서 라마를 활용하는 겁니다. 라마를 활용하여 제시문 다의 골목상 끝내 영세업자의 어떤 상황을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 분석하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답을 사회적인 상황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 분석하라는 이야기는 설명하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해줘야 돼요. 요게 이제 첫 번째 답안이고요. 요게 이제 두 번째 답안을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면 됩니다.
골목 상권의 영세 자영업자의 상황. 자, 그 영세 자영업자의 상황이 어느 정도냐 하면, 여기 보시면, 라에서 5년 안에 다 망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자, 5년 안에 다 망하는데, 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자영업자들은 5년 안에 대부분 다 망하는데, 그 자영업자의 특징은 생계형 서비스 업종입니다. 생계형 서비스 업종이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타났냐면, IMF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환 위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잖아요. 해고되고 나서. 그래서 일단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생계형 서비스 업종을 창업을 해서 이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또 이렇게 실패를 합니다. 일단은 그거는 한마디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계형 서비스 업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급 과잉입니다. 자, 그런데 공급 과잉은 기본적인 공급 과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서는 두 가지 어떤 요소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요겁니다. 창업 준비 기간 6개월도 되지 않았다. 이 한마디로 이게 보시면 요게 이제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간이. 자, 요게 이제 1번. 자, 그리고 요게 이제 2번입니다. 창업 준비 기간이 짧아서 뭔가 뭐 좀 시간을 좀 두고 천천히 뭔가를 해야 되는데 후다닥 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패할 어떤 그런 확률이 좀 높아진 거고요. 그리고 사업 경험이 없다. 그리고 관련 있는 일을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이제 창업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뭐 찾다 보니까 별거 없더라 싶어가고 그냥 음식 숙박업에 이게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통닭 이렇게 장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커피숍하고 통닭 하다 보니까 다 망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요게 이제 두 번째 어떤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상황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상황을 사회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라에서. 다음에 마에서는요. 마에서는 뭐냐면 실패한 그 원인이 마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요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비현실적 이제 낙관주의. 두 번째, 타인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망해도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다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도 뭐 하면 성공하겠지 뭐. 자, 이렇게 이제 그냥 하면서 무작정 이렇게 뛰어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다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골목상 끝내 영세 자영업자의 상황을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 설명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금방 이렇게 하면 설명이 다 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자영업자가 이렇게 다 망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골목 내 영세 뭐 생존율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몇 년 지나면. 자, 그 이유가 요거 때문에. 자, 그 이유는 일단은 크게 요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어떤 이유는 요거.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요게 이제 사회적 어떤 요게 이제 사회적인 겁니다. 요게 이제 사회적. 그다음에 요게 마가 있는데 요게 자, 요게 이제 심리적인 어떤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요 심리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그게 답이 되는 건데 한번 부산대학교에서 발표한 예시답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대학교 그 예시답안을 이렇게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자, 골목 상 끝내 영세 자영업자들은 창업 시장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사회적으로는 외환 위기로 인해서 정리 해고된 후에 할 게 없었기 때문에 생계형 서비스업에 내몰렸고, 그런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개가 바로 이제 경험과 준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생존율이 낮은 음식 숙박업과 같은 유사한 업종에 몰리게 된 것은 이와 같이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심리적으로는 자기 자신만은 잘 될 것이라는 비현실주의, 낙관주의, 그리고
타인의 자극에 쉽게 동조받는 영향을 받는 동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 요 두 가지의 어떤 그런 원인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여기서 큰 거는 어떻게 보면 경험과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 자,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낙관주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말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 요 어떤 핵심적인 어떤 네 가지 요 이야기를 여기서는 해주면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산대학교의 어떤 그런 논술은 사실은 크게 지금 어렵지는 않고요. 어렵지는 않는데 그 지문에서 어떤 핵심적인 어떤 단어와 구절을 잘 찾아와서 이렇게 이제 어, 자기 어떤 그런 말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계속 이제 저와 같이 이렇게 이제 따라가면 부산대학교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부산대학교 논술 문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짱이 가라사대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